미 대선이 마침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597일간의 열전이 8일 오전 0시를 기해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에서 첫 투표를 시작으로 대단원에 이릅니다. 저희 KBTV에서는 내일 치러지는 본선거를 맞아 지난주 금요일 뉴욕 출마 후보자 소개에 이어 오늘은 뉴저지 본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알아보는 시간 갖습니다. 대선을 하루 앞둔 7일 뉴욕시는 테러 공격 가능성에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어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센트럴 아이슬립 부근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인 네일살롱업주가 제기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위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뉴욕주 정부가 기각 요청을 제기했습니다. 브릿지 게이트에 연루됐었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 측근 2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KBTV 뉴스9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 대선이 마침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597일간의 열전이 8일 오전 0시를 기해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딕스빌 누치에서의 첫 번째 투표를 시작으로 대단원에 이릅니다.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 미 전역에서 24시간의 순차 투표를 거쳐 선거 결과는 오늘 밤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중 어느 후보가 45대 대통령이 되더라도 240년 미국사는 새롭게 쓰게 됩니다. 이 세 개의 대결에서 대체로 꾸준히 우위의 흐름을 유지해온 클린턴이 대권을 거머쥔다면 첫 번째 여성 대통령 탄생의 신기원이 열립니다. 또 첫 번째 부부 대통령의 기록도 탄생하며 민주당으로서는 세 번째 연속으로 집권을 이루게 됩니다. 반면에 트럼프가 역전의 성공에 당선된다면 미국 안팎에 미칠 그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할 전망입니다. 여성 비하 등 온갖 막말과 기행을 보여온 트럼프가 대선 후보에 든 것에 그치지 않고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미국의 새로운 길을 의미합니다.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 반이민과 고립주의, 보호무역 등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막판까지 박빙의 상황으로 치따른 올해 대선의 승자는 꼭두 새벽 판가름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편 막판까지 박빙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이는 올해의 대선 승자는 9일 꼭두 새벽에야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저희 KBTV에서는 내일 치러지는 본선거를 맞아 지난주 금요일 뉴욕 후보자 소개에 이어 오늘은 뉴저지 본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알아보는 시간 갖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본선거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정말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셔야 하는 때가 왔는데요. 오늘은 뉴저지에 출마한 후보들을 알아봅니다. 먼저 연방 하원 후보부터 알아봅니다. 2년 임기의 연방 하원 후보. 한인이 많이 사는 버겐 카운티는 5선거구와 8선거구, 9선거구에 속해 있는데요. 이 중 5선거구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결과가 주목되는 지역입니다. 현직인 공화당의 스콧 가렛 의원이 8선에 도전하고 이에 민주당의 자시 가타이머 후보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후보는 공약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보입니다. 스콧 가렛 의원이 국영 의료보장 제도와 낙태, 총기 규제 및 동성 결혼 등을 모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자시 가타이머 후보는 모두 찬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거구는 지난 선거에서 한인 로이조 후보가 스콧 가렛 후보에게 도전장을 냈다 패하기도 했던 곳이어서 이번에도 스콧 가렛 후보가 그 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8선거구에는 민주당의 알비오시레스 현역 의원이 6선에, 9선거구에는 동해병기나 위안부 문제 등에 적극 나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불리고 있는 민주당의 빌 파스크를 후보가 10선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두 후보 모두 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달리 뉴저지는 연방 상원이나 주 상하원 선거는 치러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많은데요. 우선 셰리프, 카운티 보안관, 서로게이트, 유산 법원 판사, 클럭, 서기, 프리홀더 등을 뽑게 됩니다. 여기에는 출마한 한인은 없지만 선출직인 만큼 각각 공약들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일꾼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의원도 뽑게 됩니다. 여기에 한인 후보가 총 4명이 입후보에 있는데요. 우선은 팰리세이즈 파크의 크리스토퍼 정 현직 의원, 보트리의 피터 서 현직 의원, 데나플라이의 데니얼 박 현직 의원이 재선 혹은 3선에 도전 중입니다. 이 세 후보는 모두 민주당입니다. 여기에 엘렌박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엘렌박 후보는 지난 2014년 선거에도 도전장을 냈지만 낙선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2명을 선출하는 이 자리에 한인 엘렌박 후보와 현직 공화당 넌지오 콘살보 의원, 새로운 공화당 후보 윌리엄 우, 민주당의 마이클 쿼츠노버 후보가 도전해 있습니다. 시의원은 모두 2명씩 선출하기 때문에 내일 투표소에서도 1명이 아닌 2명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위원도 선출하는데요. 잉그루드 클립스의 수잔 박, 클로스터의 스테파니 리 현직 의원이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저지에서는 주민 투표도 실시됩니다. 현재 애틀랜틱 시티에만 허용된 카지노를 다른 2곳에도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이번에 인상한 가스세를 교통기금 마련에 사용하는 데 찬성하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도 많고 화제도 많았던 이번 선거가 내일이면 마무리됩니다. 나라 전체의 대통령부터 내 타운의 시의원을 뽑는 내일 선거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뜻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내일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주의사항 알아봅니다. 뉴욕은 내일 선거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고 뉴저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또 투표하러 가실 때는 유권자 등록 신청서나 운전면허증, 사회 보장카드 등을 챙겨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도 선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서 투표를 실시하면 투표가 끝난 뒤에 유권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 결과를 인정합니다. 내일 투표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인을 여러 개 사용하시는 분은 꼭 유권자 등록할 때 썼었던 사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표가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사진 촬영은 삼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반드시 투표하러 가기 전에 선관위 홈페이지나 시민참여센터 등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선을 하루 앞둔 7일 뉴욕시는 테러 공격 가능성에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망의 대통령 선거일을 하루 앞둔 오늘 뉴욕시가 혹시나 벌어질 테러 위협 상황에 긴장 상태입니다. 지난 금요일 합동 테러 대책 태스크포스는 대선 전날인 7일 뉴욕, 텍사스, 버지니아 등 3개 주에서 알카에다 테러 위험성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테러 대상과 방식 등의 구체적 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미 연방수사국 FBI와 뉴욕시경 NIPD가 테러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특히 대선 당일인 내일 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가 뉴욕시에 머물면서 대선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That will change and impact traffic quite a bit. In some areas there will be gridlock because of the proximity of the protectees. 보안 강화로 내일 뉴욕시 일부 도로가 마비될 수 있어 교통체증도 예상됩니다. 현재 뉴욕시경은 미 정부국과 협동하여 테러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뉴욕시에 수천 명의 군 부가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뉴욕 총영사관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한인 동포들에게 선거 관련 시설, 다중 밀집 시설, 대중교통 이용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어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LIRR이 센트럴 아이슬립 부근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LIRR 탑승객 전원이 대피하고 역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센트럴 아이슬립 인근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동행선 열차가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열차는 맨해튼 펜스테이션에서 출발해 롱콘코마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MTA 측에 따르면 칼튼 애비뉴 건널목을 건너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한 차량이 선로 위에 서 있었고 달려오던 LIRR 열차와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사고 직후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500여 명이 전원 대피했습니다.
충돌한 차량은 충돌 직후 불길이 치솟아 전소됐습니다. 다행히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더불어 이날 사고로 어떠한 부상자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이 어떻게 이 시간에 선로에 멈춰서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열차 충돌 사고로 사고 직후 파밍데일에서 롱콩코마역을 운행하는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이날 밤 9시 40분경 운행이 정상적으로 재개됐습니다. KBTV 김예인입니다. 한인 네일살롱업주가 제기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위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뉴욕 주정부가 기각 요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한일 네일살롱업주 김모 씨는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 법원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었고 지난 4일 뉴욕 주정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기각 신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리는 오는 17일에 열립니다. 브리치게이트에 연루됐었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 측근 2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일 연방 대배심은 브리치게이트 공모 혐의로 기소가 된 빌 바로니 전 뉴욕 뉴저지 항만청 사무차장과 브리지 댄 켈리 전 주지사 수석 보좌관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브리치게이트는 정치 보복을 위해 뉴저지주 포트리 조지 워싱턴 브릿지 진입로 일부를 고의적으로 폐쇄한 사건입니다. 이재헌 CJ그룹 회장의 맏며느리인 이레나 씨가 미국에서 사망했습니다. 6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와 지난 4월 달에 결혼한 이 씨가 지난 4일 커네디컷주 뉴헤이븐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이 씨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CJ그룹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레나 씨는 미국에서 이선호 씨와 만나 2년 동안 교제한 끝에 결혼했으며 결혼 후 지난 8월 미국으로 건너가 이레나 씨가 다니던 예일대가 위치한 뉴헤이븐에 거주해왔습니다. 뉴욕시의 지하철에 변화가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 소식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이후에 운행이 중단됐었던 지하철 W트레인이 오늘부터 다시 운행됩니다. 오늘 오전 6시 53분 퀸즈 아스토리아 디트마스와 맨해튼의 화이트홀 사우스 페리 구간을 공식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새로운 W트레인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Q트레인을 대신하게 되며 마지막 종착역은 57가와 7번 애비뉴 교차점이 됩니다. Q트레인은 오는 12월 31일 세컨 애비뉴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새롭게 첫 번째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같은 노란색 노선인 N과 R트레인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N트레인은 타임스퀘어 42번가부터 로어 맨해튼의 캐널 스트리트까지 급행 익스프레스를 주중에 운행하며 R트레인은 로어 맨해튼에서 새벽에 운행하는 차편을 증가해 배치했습니다. 제46회 뉴욕시 마라톤 대회가 어제 오전에 열렸습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출발해 맨해튼 센트럴파크를 종착지로 하는 이날 행사에 총 5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세계 4대 마라톤 대회로 꼽히는 뉴욕시 마라톤 대회는 해마다 11월에 열리는 뉴욕시 5개 자치구를 완주하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 여자부에선 케냐 출신의 마리 케이타니가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2시간 24분 2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남자부에선 기르마이 게브레 슬라이시가 2시간 7분 51초의 결승선에 골인하며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매년 뉴욕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는 많은 참가자들이 올해 마라톤 대회는 가장 크고 활력 넘치는 대회였다고 출전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라크로스 여자 국가대표 김민지 선수가 이번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라크로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그녀는 비인기 종목인 라크로스를 알리고 라크로스 대표팀 기금 모금을 위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이유를 전했습니다. 한국에선 주최 측 추산 20만 명, 경찰 추산 4만 3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와 로이터 통신, AP 등 미국의 매체들도 이에 주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시위가 2008년 광우병 파동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였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즈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요일부터 주말 동안 뉴욕과 워싱턴 DC 등 한인들이 거주하는 미국 내 지역에서도 여러 시위가 열렸습니다.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는 뉴욕과 뉴저지, 커네디컷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고 5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시위가 열렸습니다. 내일은 11월 8일 미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오늘 포커스에는 두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한인 지지자들의 메시지와 또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김동찬 시민참여대표의 메시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일 6시부터 9시까지 우리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연방 상하원, 주 상하원 선거입니다. 내가 광고에서 들었는데, 투표가 정말 투표는 반맥해주고 옷을 입혀줍니다. 특히 우리 소수민족, 우리 한인들은 이 투표가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우리 상하원이 되냐에 따라서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은 꼭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저는 클린턴을 후보를 밀지만 어떤 다른 후보를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독립당이든 다 투표해 주시는 게 누가 투표인지 다 압니다. 미국 정치인들, 미국 또 투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투표 안 하고 나중에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이런 티켓을 많이 맞았다, 이런 얘기가 전부 그 팔리시 규정은 정치인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뉴욕시 모든 게 이 투표에 좌우되니까 꼭 투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 한인들한테 더 좋은 혜택이 있고 또 한인들과 친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나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우리 정서를 그분이 충분히 반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꼭 우리 한인들이 투표 많이 했다는 그런 소문이 나면 그만큼 우리한테 정치인들이나 또 지역 유지들이 무척 신경을 써줍니다. 이 투표 사람들 숫자가 많다는 건 별 볼 일이 없고요. 투표를 많이 하는 사람, 민족이 누구냐, 투표를 많이 하는 그 커뮤니티가 누구냐, 거기에서 좌우됩니다. 그러면 각종 혜택, 특히 봉사단체나 수고하시는 다른 많은 단체 혜택도 투표 수에 따라서 사실은 배분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나 우리의 컴플레인, 우리의 민원, 또 우리 자제들의 학교, 경제, 스몰 비즈니스,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피자 나누는 식으로 누가 어느 민족이 투표를 많이 하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우리 프로싱에 한인들이 많다. 그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누가 장사를 돈 많이 벌었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투표 많이 하고 누가 정치인한테 헌금을 많이 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꼭 투표해 주시고 시간이 바쁘더라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에 그동안 있었던 기존 세력권에 대한 우리 아웃사이더들의 약진이 돋보였던 그런 선거였고요. 그 가운데 우리 공화당 쪽에서도 정치인이 아닌 개인 사업가로서의 도우셨던 우리 트럼프 후보께서 경선 과정을 거쳐서 우리 공화당 후보로 내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경제적 번영, 오바마 케어 철폐, 또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갖고 이번 선거에 공약을 거셨습니다. 더 잘 사는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 후보께서는 기존 정치권과 달리 자기 나름대로 지금 쇠약해가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중산층들을 다시 잘 사는 미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국으로서의 미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민들도 트럼프 후보가 갖고 있는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그러한 정책이 우리 동포사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일 동포 여러분들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 주시면
트럼프 후보가 거기에 걸맞는 좋은 정책으로 여러분들의 그 뜻에 보답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6년도 이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이 지역에서 많은 이 선출직 선거가 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에 오랜만에 연방 하원 의원 아주 격전지가 바로 한인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뉴욕 같은 경우는 과거 스티브 이스라엘 후보가 있던 지역에 지금 공화민주 양당 아주 치열한 선거전을 뉴저지는 스캇 가렛 의원이 현지고 있는 곳에서 자시카 타이머가 도전을 하면서 아주 치열한 선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의 한인들이 반드시 누군가를 선택하는 높은 그런 투표율들이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선거에서 한인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고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후보들도 직접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인 후보들이 이 각 지역구마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분들 눈여겨서 보시고, 또 뉴저지에는 이 교육위원 선거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선거는 한인들뿐만 아니고 여러 인종, 민족 그룹에서 아주 높은 유권자 등록을 했고 또 사전투표도 많이 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도 그들보다 더 많은, 더 높은 유권자 투표 참여율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앞으로 4년 내내 이 한인 커뮤니티가 찬밥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다민족 연합 국가입니다. 우리가 투표한 만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만 빠져도 상관없겠지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한인 동포들 꼭 참여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높은 참여율을 만들어내서 미국 사회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신 한인 유권자분들께서는 내일 꼭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 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브롱스에서 한 경관이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3시경 브롱스의 반 네스트 섹션의 브롱스 리버 애비뉴에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뉴엘 로잘레스가 별거 중인 29살 아내와 3살 아들이 있는 집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자 로잘레스는 자신의 차로 도주했고 경찰이 로잘레스를 쫓는 과정에서 몇 번의 총격전이 일어났습니다. 총격전 끝에 로잘레스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투어졸러 경관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은 다리에 총을 맞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다음 날인 토요일 추모실 갖고 투어졸러 경관이 다른 가족을 지키려다 자신의 삶을 잃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뉴저지 러커스 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2시 반쯤 뉴저지 주립대학인 러커스 대학 경영대학 건물인 리빙스톤 캠퍼스에서 발생한 소란을 듣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교직원 1명과 학생 1명이 칼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사건이 발생한 시각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이후 대학 측은 긴급 알람 문자, 트위터 등을 학생들에게 보내 경영대학 건물인 리빙스톤 캠퍼스에서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이렇다 할 어떠한 단서도 잡지 못했으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실종된 케일러 브라운이 약 2달여 만에 컨테이너 안에서 동물처럼 쇠사슬에 묶인 채 발견이 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 의해 지난 3일 목이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구출됐습니다. 인근의 시신 4구가 묻혔다던 브라운의 진술을 토대로 발굴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일 시신 1구를 수습했습니다. 브라운은 지난 8월 31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앤더슨에서 남자친구인 찰스 데이비드 카보와 함께 납치당한 뒤 줄곧 이 컨테이너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찰에 구금이 된 상태에서 매일 일정량의 식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브라운 진술의 진위를 완벽하게 확인할 때까지 현장에서 시신 3구 수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한 남성이 브루클린에 위치한 한 성당에서 $4,500가량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성당 안에 설치되었었던 감시 카메라에 찍힌 용의자는 4,500달러 상당의 카톨릭 유품 등을 훔치고 현금 30달러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십쉐드 베이의 세인트 잔스 대성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절도 용의자를 검은 머리에 30살에서 45살 사이의 남성으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와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어제 제임스 코비 FBI 국장이 추가로 발견한 클린턴의 이메일을 검토한 결과 지난 7월 달에 내려졌었던 불기소 결정을 바꿀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이 수사는 대선 이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둔 어제 급하게 종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관심이 집중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유세 도중에 총기 위협을 이유로 급하게 무대에서 빠져나가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네바다주 리노에서 유세를 하던 트럼프는 설장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연설하는 도중에 무대에서 급히 대피했습니다. 총기 소지 혐의를 받은 남성은 구금됐지만 무기 소지 여부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의 폴스바겐 그룹이 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차의 배출 가스도 조작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배출 가스는 질소 산화물이 아니라 이산화탄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비호감 후보들의 대결인 올해 미국 대선 후의 결과를 실망한 미국인들을 겨냥해 캐나다와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이 이민 유치 캠페인 중이라고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북부 작은 섬 케이프 브렌턴은 올 초 개설된 웹사이트 도널드 트럼프가 이기면 케이프 브렌턴으로 큰 화제를 일으켰고 아일랜드의 작은 섬 이니시터크도 미국인 이주 희망자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정부가 웹사이트까지 만들며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여성 법무장관을 지낸 자넷 리노가 향년 78살의 나이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리노 전 장관의 가족들은 그가 파킨슨병 합병증으로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리노 전 장관은 미국의 법무장관 중 두 번째로 장기 재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부인을 부통령으로 지명한 니카라과 대통령 다니엘 오르데카의 세 번째 연임이 확실해져 세계 최초로 부부 대통령과 부통령, 일명 퍼스트 커플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니카라과 대선의 일부 개표 결과 좌파 집권당인 산디니스타 민족해방 전선 소속의 오르데카가 70%를 넘게 득표해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융산업 종사자의 보너스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컨설팅 회사인 존스 어소시에이츠의 분석을 인용해 올해 월스트리트의 보너스가 지난해보다 5에서 10% 줄어들 것이라고 7일 보도했습니다. 존슨 어소시에이츠는 금융회사들이 공시한 자료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은행과의 대화 등을 근거로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7일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의 주요 일간지 3곳에 갤럭시 노트 7 스마트폰 리콜 사태에 대한 전면 사과 광고를 냈습니다. 그레고리 리 삼성전자 북미법인 대표 명의의 광고에서 삼성전자는 안전과 품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진정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맑고 파란 하늘 드러났습니다.
기온은 이맘때 평년 기온을 웃돌았습니다. 현재 밤 기온 50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8일 대선이 열리는 내일도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낮 기온 65도에 머무르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68도로 더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뉴욕을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볕이 내릴째며 화창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 65도 안팎을 웃돌아 투표하러 가기 부담 없이 좋은 날씨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는 51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다음 날인 수요일은 아침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곳에 따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거센 바람 불고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12월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포근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오늘보다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1월 7일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